안녕하세요. 제2회 세상을 바꾸는 4.16 청소년 문화제 진행을 맡은 디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로 벌써 청소년 문화제가 세 번째 여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간이 빨리 가는 거를 굉장히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벌써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또 바람이 쌀쌀해지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독 올 한 해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벌써 11월의 끝자락에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믿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시간 동안 저희 4.16 청소년 문화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쉼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복합 문화공간으로 돌아온 노들섬 뮤직 라운지에서 위로와 공감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분이 오신다고 해서 오늘 사연이 아주 빗발쳤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분과 함께 사연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장에 오지 못한 분들도요, 4.16 재단 유튜브와 인스타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죠.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 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독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힘내라 이 말 대신에 괜찮아 라고 말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괜찮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이 좀 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여자들의 자존감을 지켜온 대표 카운슬러이자 에디터, 작가, 방송인 등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곽정은 작가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가깝죠? 네, 가까운 자리고. 네, 여러분 반가워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과찬의 소개를 해주셔서 뒤에서 약간 멋쩍게 웃다가 나왔습니다. 네, 작가이자 그리고 가끔 방송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깨달은 것들을 전하고 또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곽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근황이 어떠셨는지 조금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은 전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주업인 사람들을 만나서 네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을 하러 나왔고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학교를 가야 됩니다. 무슨 학교?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원 다니고 계세요? 지난 2년 반 동안 어. 이제 열심히 저 거의 개근했고요. 진짜요? 2년 반 동안 한 2번 빠졌나? 네, 열심히 학교 다니고 또 제 일도 하고 또 글도 쓰고 또 요즘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개인 채널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은 언제쯤 예정하고 계신지? 이제 막 학기예요. 마지막 학기요? 5학기라서 이제 논문 쓰셔야겠네요 이제. 논문을 요즘은 또 안 쓰고 더 과목을 이수를 추가로 해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기도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 아마도 딘딘 씨랑 네네. 예전에 만났을 때는 그쵸. 제가 학생은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학생 아니었어요 그때. 그때는 누나였어요. 그때 학생 아니었어요. 네. 그때는 말하자면 제가 기자 생활을 13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런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다면 지금은 뭐 학생이기도 하고 또 명상을 본격적으로 배운 명상 트레이너로서도 활동하고 있어서 좀 저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되게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때? 네네. 엎드려서 상당히 이렇게. 옷 톤도 굉장히 좀 나이에 맞게 편안해 보이고요. 네.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 사실 코로나 시기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본인 생활을 하는 게 좀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코로나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작년 이맘때 여러분 아마 좀 생각 혹시 나세요? 작년 이맘때 뭘 하면서 지냈고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좀 설레는 기분도 있고 저는 작년 이맘때도 지금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 중 단 한 명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죠. 언제나 근데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앞날에 뭐가 다가올지
또 내가 예측하지 않았고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갑자기 확 하고 펼쳐져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칠지 알고 감당했던 일들은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코로나만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 한 사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해는 저도 이렇게 나와서는 밝은 얼굴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막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저에게도 너무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또 뭐 일적으로도 많은 제약들이 있었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아까 딘딘 씨가 그랬잖아요. 되게 뭔가 천천히 지나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전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냥 몇 단계야 몇 단계야 하다 보니까 연말이 온 것 같아요. 지금도 갑자기 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런 어떤 일들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떤 제약감을 느끼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뭔가 꿈을 펼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고 느끼고 당장 고용 불안정 요소들이 훨씬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글쎄요 작은 극복법이 아니라 일단 오늘 하루를 잘 살려고 해보는 거. 저는 이제 미래를 길게까지 내다보지 않습니다. 딱 오늘 하루 잘 살고 그래서 내일 또 시작되면 내일에 감사하면서 오늘 할 것을 찾아보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 사실 오늘에 집중하면 어차피 코로나는 끝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집중하면 계속 이게 쌓여서 나중에 훨씬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중요해요 정말로. 저도 한 3일 전인가 꿈을 꿨어요. 네. 근데 꿈에서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전 세계에서 이제 선포를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모르게 제가 되게 그 코로나에 대한 그게 있었나 봐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분명히 있었나 있죠. 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컸나 봐요. 그래서 딱 뉴스에서 자 오늘로써 코로나가 끝이 났습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마치 전쟁이 끝났다 이런 것처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밖에 나오는 그림을 마스크를 막 벗어 던지는 꿈을 꿨는데 빨리 그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한 4, 5월에 진짜 힘들었었어요. 5월에 그때 굉장히 확 코로나 올라왔었잖아요. 그쵸 그때 심각했을 때.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은 일대로 하나도 이제 뭔가 시작되고 준비하던 것들이 다 끝나고 이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산 사람이죠. 저 이제 나이가 43이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20살 때 이 일을 겪었다면 17, 18살 때 이런 상황이었다면 난 아마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살 때면은 많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성인 힘든 돼서 이제 친구들 놀아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이제 클럽 웨이팅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20살 때 그랬습니다. 네.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소개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진로에 관한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대학과 진로가 요즘 제일 걱정이에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 진로를 정해야 한다고 대학은 가야 하지 않겠냐고만 합니다. 저도 너무 걱정돼서 혹시나 진로를 못 찾는 이유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런가 싶어서 나의 장단점 찾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찾기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게 될 거야 하는 확고한 진로를 찾지 못했어요. 이전에 한번 무대 기획 연출 관련해서 나아가고 싶어 관련 학과랑 학원을 알아보고 부모님께 브리핑을 했는데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설득시키다가 흐지부지 포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진로에 대한 확신도 안 서고 또 착각한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중에는 정말 내 미래에 관한 것들을 포기하고 재미없는 시간을 보낼까 걱정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잠깐만 나이가 어떻게 됐었죠? 18? 고2입니다. 18이네요. 고2고요.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미래가 걱정된다는 사연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18살 때쯤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게 언제까지 갔었냐면 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찾아서 또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하면서 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18살 때와 지금 이 친구가 18살일 때의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 때는 그래도 그냥 대충 과나 뭐 문과 이과나 요 정도만 정하면 됐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렇다고 해서 넌 어떡하려고 이 과를 이렇게까지 안 정하고 있어라는 비난은 듣지 않았어요. 대충 이제 학교 점수 맞춰서 가기만 해도 넌 효도한 거야 이런 얘기를 듣던 시점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한 20년 이런 거죠. 20 몇 년 사이에 많이 흘렀네요 시간이.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면 중학교 때부터 요즘은 자기의 직업 진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라고 굉장히 많이 이제 교육 시스템 안에서 네.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과제가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던 게 저희 조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2학년으로 올라왔는데 2학년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굉장히 큰 고민을 하더라고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유아교육과를 갈까 화학공학과를 갈까. 너무 다른. 그쵸. 네.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 것 그래서 같은데. 네. 제가 마지막에 너무 놀라서 야, 두 개는 네가 경험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너무 다르고 또 각각이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라서 이 전공을 택했지만 다른 영역으로도 쉽게 좀 갈 수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너 어떻게 하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됐어라고 물었더니 취업률 순서대로 아,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요즘은 네. 뭐가 더 끌리니? 그래. 되게 양극단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두 전공을 네가 추천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가 더 끌리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 조카의 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둘 다 그렇게 끌리진 않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조카는 결국 조금 더 여자에게 어울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유아교육과를 가긴 했어요. 뭐 어떤 결정을 내렸든 그 안에 고민의 지점이 또 따로 있고 또 장단점이 따로 있고 또 혹은 행복할 수 있는 지점이 다 따로 있겠지만 제가 꼭 말하고 싶었던 건 너무나 구체적인 목표에 이제 접근해 있도록 아이들이 권유를 받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경험이 너무 적잖아요. 무대에 이렇게 와가지고 무대가 예쁜 걸 보면 그치, 그치. 무대 연출해야 될 것 같아요. TV에서 뭔가 범죄 심리학자 선생님이 나오셔서 범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내가 범죄 심리학과를 들어가야 될 것 맞아. 같죠. 너무나 구체적인 직업의 선택의 강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교육 체계를 지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뭘 할 때 그나마 즐거웠는지, 뭘 할 때 조금 신났는지 그 신남과 즐거움의 조각을 아주 몇 개라도 계속 모아보는 작업을 해야 돼요. 10대 때 그리고 20대 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대학교를 갈 때 진로를 결정할 때 요거 너무 특수한 과라서 조금 내가 자칫 이렇게 결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다라든지 그래도 나는 화학공학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사회의 어떤 뭐 신방과라든지 뭐 사회학과라든지 뭔가 좀 현실적인 사회를 다루는 분야가 그래도 맞겠다라든지 어느 방향은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방향은 모르겠어요. 근데 직업은 정하고 싶어 해요. 그럼 당연히 자기의 어떤 주관이 바뀌는 시기가 20대 때 왔을 때 내 대학 생활은 왜 거기를 갔었던 건가 이렇게 후회를 뒤늦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사연자분이 또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쵸. 사실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다 부모님과 진로 갈등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저는 집을 나갔죠. 오, 네. 몇 살 때요? 원래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나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성인에 20살 때 한국에 이제 캐나다에서 들어와서 나 래퍼가 되겠다 하고
안 된다 그래서 집을 나가고 정확히 한 3, 4일 있다 다시 돌아왔어요. 네. 꽤 긴 시간이었네요. 전 몇 시간 있다 들었어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회사 막 오디션을 혼자서 막 돌면서 이제 나 될 것 같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때 좀 설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아니 그냥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해봐 이랬는데 이제 제가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정신을 좀 더 차리고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기억이 있는데 부모님과의 갈등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부모님과의 갈등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중학교 때 엄마가 가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었고 저는 그 고등학교 가면 싫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심하게 싸웠었어요.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은 부모님 입장에서 최고의 학교를 이제 권하고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 언니도 이제 중학생 딸이 있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투쟁하고 하더라고요. 두 어떤 세대 차이가 적어도 20살, 30살 이상 나는 두 어떤 사람이 당연히 인생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방향에 대해서 그것이 직업이든 학교이든 뭐 전공이든 당연히 다른 방향을 얘기하는 건 전 너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다만 그랬을 때 딘딘 씨가 가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거 확실하다. 이거 진짜 맞다. 저는 근데 가출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출은 아닙니다. 네. 가출하는 얘기는 어쨌든 아니고. 저는 확신이 있었죠, 제가. 맞아요. 네. 그래서 확신이 있으면 내 안에 확신이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딱 한 잔이 있을 때 그 잔이 차오를 때까지 나의 안에 확신을 이렇게 수집하다 보면 그게 나 이거 진짜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남들보다 수월하게 잘하는 것 같아. 뭔가 이것 공부하다 보니까 느낌이 와. 이런 거라도 좋아요. 혹은 이걸 했는데 뭔가 정말로 더 알아보고 싶은 그 막 용기가 생겼어 라는 느낌들을 절대 지나치지 말고 내 안에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다른 식으로도 어떤 도전을 해봐야죠. 뭐 공부를 해보고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뭔가 TV를 봤을 때 되게 뭔가 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리학과를 졸업했을 때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내가 너무나 심리학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심리학 언저리에 있는 다른 학문의 분야도 뭐가 있는지 20년 전에 이 누나가 혹은 이 언니가 이제 10대 때는 그때 정말 무슨 직업 대백과 사전 이거 말고는 직업을 알아볼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검색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서치하면 어떤 직업들이 있고 이것은 내가 갈 만한 방향인지 아닌지를 타진해 볼 수 있는 정보가 사실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되 기본적으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방향에 대해서는 자기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분명히 안전한 또 안정적임 요즘 대세가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저는 이제 97학번이고 2001년에 이제 졸업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대학 졸업을. 되게 옛날 일이죠. 근데 그때도 취업이 엄청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에게 권하셨던 직업은 이제라도 뭔가 교사가 될 준비를 해라. 저는 교직 이수를 안 했는데 방법이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셨고 아버지는 저보고 회사를 60군데 정도 이제 낙방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대학 생활을 지나갔는데 열심히 토익 점수 땄는데 결론은 60군데를 떨어진 거예요. 서류 전형만.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었더니 저희 아버지는 군대를 가라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었어요.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뭔가 너의 삶이 뭔가 이렇게 좀 레귤러하게 어차피 일반 직장은 불안하잖아라는 그 얘기를 그때도 하셨고 근데 언니가 이제 여군을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좌절이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네가 대신 가라 여군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니 저는 일단 적성에 맞지 않고 그리고 어떤 아버지의 꿈을 이뤄주는 것보다는 저는 제 꿈을 이루는데 좀 더 초점을 두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저는 한 가지 딱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글 쓰고 말하는 직업을 갖겠다. 그것이 무엇이든. 굉장히 지금의 그 기준으로 보면 좀 모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호함이 때로는 다양한 직업을 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할 것인데 그런 문들을 다 열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단 한 번도 기자가 되겠다, 작가가 되겠다, 뭐 방송을 하겠다 이런 꿈은 단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글 쓰는 걸 하고 싶어. 내가 어디에 있든.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잘하니까 그런 일을 할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으로 선택을 한 것 같고 가끔 이제 랩을 하는 친구들한테 막 그 DM이 와요. 형, 너무 랩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 반대한다고요? 반대하고 뭐 학교를 자기는 자퇴하고 싶다, 막 자기는 랩에만 올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얘기합니다. 제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하면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지코가 이제 학교를 막 그만두고 싶은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진짜 그렇게까지 열정이 있으면 학교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공부하기 싫은 맞네요. 변명이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 그래서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게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하는 거 하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사람은 안 시켜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부모님의 어떤 그 욕심이라고 보여지는 것들 있죠. 나를 이 일을 진짜 못해. 엄마 얘기만 해, 아빠 얘기만 해. 이렇게 여겨지고 이제 뭐 좀 반발하고 싶은 그쵸. 마음들을 당연한 것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싸우고 그 성인이 되는 그런 부모 자식 관계는 사실상 누군가가 굉장히 참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청소년기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때예요. 예, 여러분들 다 그런 시기를 관통하는 중이고 저희 역시 그런 시기를 지나왔고 그런데 세상이 주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진로를 가지고 대립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그 지코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이거는 내가 들어준다 엄마 아빠 얘기. 근데 이거는 내가 물러서지 않는다. 이걸 두 개를 잘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도 지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두 번째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5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 친구들을 피해 1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새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우선 의심부터 하게 되고 친해짐으로 인한 이득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얘는 괜찮을까? 친구가 있으면 뭐가 좋지? 얘는 똑똑하니까 시험 볼 때 나를 도와주려나? 이런 나쁜 생각이 먼저 들어서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직도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꿈에 나오고 계속 생각나서 마음도 불편해요.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반 친구들과 잘 지내고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이제 남은 학창 시절은 2년밖에 없는데 2년이라도 잘 지내고 싶어요. 꼭 도와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 트라우마로 인해서 친구들을 사귀기가 힘들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친구들을 의심하고 경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연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학교 네. 폭력은. 저도 지난주에 대학원에서 이제 안 그래도 학교 폭력에 대한 그걸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청소년 상담 과목을 듣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학교 폭력이에요. 근데 저희 때는 카톡이란 것도 없었고 스마트폰이란 것도 없어서 자꾸 제가 옛날 얘기하는 거 같죠? 약간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짓은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유일한 당황스러웠던 사건은 쪽지가 이제 그 수학 정석책 있잖아요. 두꺼운 수학책에 어느 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런 쪽지가 하나 놓여 있어서 저는 저희 엄마랑 완전 뒤집어졌었어요. 누가 너한테 이런 걸 남겼니? 막 이러면서 전 그게 최대 공포였는데 요즘에는 뭐 단체 카톡방에 다 불러놓고 욕하고 다 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와 내가 이런 일을 회사에서 성인으로서 30몇 살일 때 당했어도 나는 못 견뎠을 거야라는 일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하고 아직은 내 마음이 강해지지 못하고 뭔가 내가 그 사람들을 그냥 에이, 필요 없어 됐어 저런 아이들을 내 인생에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랑 되게 연관이 높잖아요. 매일매일 만나야 되고 매일매일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당연히 이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너무나 먼 거리까지 통학을 하는 상황 자체가 사실 피해자가 이렇게 뭔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이제 무리를 주고 있는 거죠. 저 불편하게 학교를 다녀야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인데 가해자들이 좀 격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서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를 다니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억지로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이제 안 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실제로 나의 마음에는 뭐가 남았느냐?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쁜 마음이 든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어요. 친구가 어떤 나쁜 마음이냐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런 마음이었다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나기 원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 만들고 멋대로 어떤 폭력적인 부분들을 행했을 때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면 이제라도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있으면 적어도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내가 지금 사람을 볼 때 그냥 쟤는 저렇구나, 쟤는 저런 애구나 하고 보지 못하고 나에게 이득이 될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더 이상의 10대 생활은 내가 좀 덜 힘들고 싶다. 더 이상은 피해 입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니까 그렇게 자기 방어적인 것들을 하는 건데요. 저는 그냥 한 가지 용기될 얘기를 해줄까요? 저는 10대 때, 20대 때 만난 친구들이 제 옆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네, 되게 영원한 우정, 뭐 이게 깊은 우정일 것 같죠. 여러분의 삶이 변하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도 변합니다. 그래서 10대 때 뭐 친했던 친구들 저도 없진 않았겠죠. 근데 20대가 되면 그 친구들도 다 이렇게 물갈이가 돼요. 이어지는 친구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우정을 기대하기보다 그냥 나를 좀 편안하게 그냥 손잡고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정도만 내 옆에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요즘 세상에는 그것만으로 서로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사실 뭐 학교 폭력을 하는 그 가해자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때로 다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지금 이제 30인데 제 나이 전 한 27, 8살 정도만 돼도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2명, 3명 뭐 단짝인 친구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친구들은 평생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큰 인맥을, 너무 큰 친구들을 만들려고 너무 많은 친구들을 만들려 하지 말고 그냥 내 한두 마음과 맞는 명. 한두 명만 있으면은 정말 삶이 바뀔 거예요. 내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만 있으면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 사실 예전의 학교 폭력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약간 요즘 태어났으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디지털 기계랑 결합된 네. 그런 학생들 자체가 워낙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청소년기 자체의 그 불안정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탐구를 하고 자아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탐험하는 시기니까 남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랑도 부딪히고 자기 안에서도 막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올라오고 또 친구들이랑도 하루는 좋은데 막 하루는 막 A, B, C 친구면은 A랑 B랑 친하다가 막 B랑 C랑 친하다가 또 A가 막 약간 왕따 되고 막 이런 경우 저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기에 너무 막 어른들이 하듯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인맥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 인기를 얻어야 될 것 같고 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보다는 아까 딘딘 씨 얘기한 대로 한두 명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친한 친구는 50명이 한 클래스였는데 그때 한두 명. 대학교 때도 한두 명. 근데 그나마 그 친구들 지금 없고 왜냐면 다 각자의 이제 생활 터전으로 가서 이제는 다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회사에 생활할 때도 한 한두 명의 기자들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 근데 그런 사람들과는 어쨌든 내 속내를 좀 보여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속내도 좀 알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당연히 이 친구 같은 경우 나한테 얘는 해코지 아래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약간 둘 다 좀 편안할 때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마음도 막 친구들 만나면 나한테 잘해주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 넌 어때? 넌 그런 일 없었어? 내가 조금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내가 내 마음 안에가 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보면 그 친구도 어느 정도는 나를 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바라기보다 좀 한두 명만 내가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것마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어, 사실 난 저 진짜 많이 혼자 지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쨌든 그 가해자들을 피해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진 학교를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선 다른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나를 안 보여주고 아직. 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본인을 보여주고 마음 맞는 친구를 한두 명만 만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정말 거의 찾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그때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뭔가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린 더 세게 갈 거야. 막 약간 이렇게 하다 정말 안 좋은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펼쳐지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법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도 뭐 나쁜 형들 보면 누구 괴롭히다가 만약에 이쪽 친구 부모님이 알게 돼서 법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약간 그때부터는 건들지 않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 하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이 친구들을 이제 어쨌든 나쁜 친구들이니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선생님한테 말해도 이거 정리가 안 돼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적인 문제를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게 누구한테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해서 경찰로 가야죠. 경찰이 들어오는 순간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말해도 선생님이 이거를 정말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주는 선생님들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직 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어쨌든 그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을 사귀고 만약에 이번 학교에서 똑같은 만약에 그런 피해가 생긴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좀 이런 어려움이든
혹은 좀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든 도저히 이건 아무한테도 말 못해, 아무도 이해를 못 해줄 거야, 혹은 내가 문제를 뭔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더 커질지 몰라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우리의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쉽게 단정하는 부분들일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학교에서도 사실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학교의 선생님 한 명이라도 나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한 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혹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엄마 아빠는 내 얘기 이해도 못할 텐데 뭐라고 쉽게 단정하지 맞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른이 나를 이해를 못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굉장히 큰 특성 중 하나지만, 도움을 주고 또 정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도 분명히 어른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손들고 나 이런 게 힘들어요라고 부모에게든, 혹은 전 되게 좋은 이모이자 고모가 되고 싶거든요. 엄마한테 말은 못하는 거 나한테 얘기해. 뭐 이런 뭐 그런 아는 언니, 아는 누나, 혹은 고모 이모에게든 어른의 어떤 이렇게 손드는 것, 자기 표현을 하는 것, 그래서 뭔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파워를 나에게 가져오는 것을 절대 무의미하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사실 막 부모님한테 뭔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부모님은 큰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제 청소년 시기에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인간관계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대한 주제를 저도 잘 몰라요. 본인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나요? 트라우마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리 상담 치료를 받거나, 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사람일 뿐이고, 혹은 트라우마를 또 의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결한다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아주 장기간 동안 또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트라우마는 어느 정도 되면 사라질 거예요 라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자신이 갖고 있는 삶 안에서, 그것이 10대 때 일어난 일이든 20대 때 나에게 경험된 일이든, 저는 뭐 한 3, 4년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한테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일이든, 인생의 트라우마는 딱히 10대 때 생겨나고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20대 때는 그 트라우마를 겪는 일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상처받을 것이고, 의외의 일 때문에 좌절할 것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 못하고, 근데 뭐 기약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트라우마는 어떤 일회성인 사건이고 그것을 지울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부터 접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그것이 취업을 하거나 대학을 간다고 해서 좀 뭔가 좀 다운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상처받을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삶을 살고 싶게 만드는, 더 내 안에 귀한 것들을, 내가 정말 강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사건으로 작용하겠죠.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일 때는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또 자극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겪는다고 해서 동일한 마음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즉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은 저는 저대로 깨달아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것을 정말 고군분투하며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막 큰 일들이 없었는데, 오히려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제 인생에 귀찮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친구, 두 번째 친구처럼 인간관계가 이렇게 트라우마야, 너무 거지 같아, 너무 싫어, 막 이렇게
한탄하는 마음은 당연히 들 수 있겠지만 이걸로는 예를 들어 20대 때 이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어떤 인간관계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대처할 힘이 옛날보다 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누군가는 상담을 받는다든지 또 누군가는 또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누군가는 그런 것들은 좀 부담스럽고 나는 정말 좋은 친구 두세 명 그 안에서 늘 뭔가 사랑받고 애정을 주고받고 이런 관계 안에서 좀 치유를 받겠어. 이 커뮤니티 안에서 나는 좀 도움을 받고 싶어. 이런 것이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딘딘 씨는 뭐로 찾으십니까 혹시? 전 상담을 받습니다. 진짜요? 네, 네. 너무 나쁜 좋은 게 아닙니다. 거예요. 네, 나쁜 게 아니고요. 그럼요. 자, 마지막인데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소감과 함께요. 요즘 교실 안에 칸막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학생 친구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1박 2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뭔가 마음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도 아마 그건 부족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애를 썼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이 토크를 함께 하고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딘딘 씨를 포함해서 우리 다 모두 정말 애쓰고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대견하다고 박수 쳐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저께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셀프 토닥 이거 진짜 심리학 교과서에 있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딱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꽉 잡고 그래 힘들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가장 깊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의 손이고 여러분 자신의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봐주어야 하는 그것인 것 같아요. 절대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온 생을 들여서 자기가 자신에게 따뜻한 눈빛을 주는 그것을 연습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전 여기 앞에 계신 친구들보다는 아마 2배 넘게 살았겠지만 여전히 연습 중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힘든 시간일수록 셀프 토닥 그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자기자비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네. 자기 연민이라고도 불려요. 자신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비록 뭐 칸막이나 이런 코로나나 굉장히 답답한 상황들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오고 딘딘 씨 꿈에 나타났던 것처럼 네. 벗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곽정은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을 것 같은데요. 저와 매주 전국 방방 곳곳을 이제 1박 2일로 함께하는 저의 메이트이자 제 가족입니다. 얼마 전에는요, 이 친구가 올해 브랜드 대상 예능돌 부문에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사 작곡부터 프로듀싱에 이르기까지 다재다능한 재능으로 이제는 아이돌이란 말보다는 아티스트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네, 가수이자 제 동생 라위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비입니다. 제가 우선 오늘 여러분들랑 이야기도 이야기인데 공연을 짧게나마 보여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신곡 낙엽이랑 패러다이스라는 노래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이 떨어진대도 난
okay 미안하는 듯 하나 금세 떨어져도 그네 돌아온 듯해 이 공허함이 삶의 의무인 것처럼 다가와 날 좀 내버려둬 darling 더는 시간에 쫓기지도 않아 그리 어린 나이도 지나 이성을 되찾고 피어나는 게 다가 아닌 걸 알아 나만을 죽이려 들지 좀마 계절을 수도 없이 돌아 지팡이를 집어도 난 손잡이에 다이아를 박을래 Baby BBS로 관을 잘래 하루 살아도 나로 살게 너로 살고 왜 내가 네 방패가 된 채 다치고 피를 바을 때 그래 좀 더 쉬어도 돼 때로는 안주해도 돼 넌 뭐가 되지 않아도 돼넌 너이기만 하면 돼 별빛 떨어진대도 난 흘릴 눈물 한 방울조차 없어 여행을 떠날래 난 언덕 언저리에 누워서 바람을 맞고 노래할래 난 새로운 날만을 기다리며 Falling down there, falling down alone 좀 더 깊게 hope 하고 유연히 떠다니며 간격을 좁혀 자극 없는 소설이어도 상관없어 넌 너만 그려 babe Oh falling down there, falling down alone 네 기분 따라 때론 밤새 술을 마시고 내일을 죽이고 책을 읽다 늙고 첫눈에 반을 약속을 파토내기도 하고 별빛 떨어진대도 난 흘릴 눈물 한 방울조차 없어 여행을 떠날래 난 언덕 언저리에 누워서 바람을 맞고 노래할래 난 새로운 날만을 기다리며 갈래 정말 서 있는 것조차 불안케하는 게 이 세상이니까 널 괴로움을 이겨내려 애쓰지 않아도 돼 yeah, yeah, yeah. 흔들리지 마 서 있는 것조차 뒤처진다고 착각할 세상이니까 나 지원하고 사랑 하나만 남겨 네, 패러다이스 바로 들려드릴게요. 이 세상 너무나 비어 우주를 건널래 이 세상을 만들어 너머에 가도 너와 난 서로 왜 어깨 기대 운명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 Love is 많은 공간 저 너머로 가 구름 너머는 어때 이 땅은 여전해 분노를 타인에 풀고 피를 보며 또 남을 탓해 나 자신이기가 참 여전히 어렵고 니를 만든 게 죄라 불리는 멍청한 이 땅을 바닥이라 부르는 이유 구름 걷고 빛을 봐 Still here 색을 얹고 어둠은 덮어 그래 특별하지 않아도 돼 사랑을 받고 사랑을 던게 필요해 완벽하지 않아도 Love you Lord 뒤집혀도 난 너와 하늘을 걷고 땅을 날아갈래 무너진 채로 로 사랑할래 너라면 다 좋아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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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나만의 paradise 다치면 쓰러져도 돼 너와 나만의 Paradise You're my world 무너질 것 같다면 내게 말해 baby 너와 나만의 paradise 내 인생 안 해도 돼 내게 Babe I know how you feel 쓰러져도 돼 너의 베개 위안 내 몸에 너를 눕혀 Lay down your burden lay low 숨 자고 내 손만 잡아 Eldorado 너만 있다면 어디든
구름 걷고 빛을 봐 Still here 하늘 위로 꽃이 피고 땅 아래로 비가 내려도 It's all good every day 매일이 100K 뒤집혀도 돼 여기 네가 기존 이 세계 세상을 뒤집혀도 난 너와 하늘을 걷고 땅을 날아갈래 무너진 채로 사랑할래 너라면 다 좋아 s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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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너와 나만의 paradise 어떤 공간도 너와 함께 있다면 태양이 식고 달이 무너져도 서로가 서로의 호흡과 빛이 되면 어떤 아픔도 괜찮을 걸 세상을 뒤집혀도 나 너와 하늘을 걷고 땅을 갈래 무너진 채로 사랑할래 너라면 다 좋아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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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나만의 paradise 다치면 쓰러져도 돼 너와 나만의 paradise You're my world 무너질 것 같다면 내게 말해 baby 너와 나만의 paradise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예. 앞에 여기 앉으세요. 곽정은 씨 얘기하는 거에 비해 함부로 하시네요. 저도 불편했습니다. 네. 자, 뜨거운 무대를 선사해 주신 우리 라비 씨께 큰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관객분들이랑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전 이런 얘기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딥토크. 네, 약간 이런 제가 진지벌레여가지고 약간 그런 네. 토크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내가 뭐랄까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네네. 굉장히 감사한 요즘이고 항상 감사했지만 더더욱이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뭔가 관객분들 앞에서 무대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희가 사실 그 관객분들을요 이렇게 네.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쵸, 원래. 그쵸. 어때요? 처음인가요? 아니면 이 전에도 또 그 전에 이렇게 뵈면서 네. 한 거 코로나 이후에 대면 네.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네. 네네.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그 되게 낯설었어요. 그렇죠. 무대에 서는 게 지금 이렇게 공연을 하고 그런데 또 이게 아쉬운 게 또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금 하실 수 없는 그쵸, 그쵸. 컨디션이다 네. 보니까 이런 컨디션에서의 공연은 또 처음이라서 말씀을 할 수 없는데 자꾸 say를 외쳐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내가 이거를 내가 방금 say 하면서 근데 이게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그래? 이걸 따라 해달라는 say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아. say 하면서 이게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들어서 아니 자꾸 왜 say를 자꾸, 시키는 걸까? 왜 자꾸 룰을 어기게 유도하는가 라비가.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튼 페이가 안 나갈 뻔했어요. 네. 자, 첫 곡으로 들려주신 곡이 얼마 전에 이제 발매하신 낙엽이라는 곡이죠. 네, 네, 어떤 맞습니다. 곡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노래 세 곡을 이따가도 한 곡을 불러드릴 거라서 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선곡 자체를 제가 노랫말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곡들로 일부러 선곡을 많이 했어요. 제가 노래 안에 어떤 메시지를 좀 담으려고 했던 곡들 위주로 선곡을 했는데 낙엽이라는 거는 이제 낙엽을 이용해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모두가 어떤 똑같은 계절이나 사물을 봤었을 때 느끼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모두가 어떤 본인들만의 계절을 살고 나를 주체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노래를 담고 있어서 낙엽을 오늘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0cm 권정열 씨가 형이 노래를 불러주셨고요. 또 이제 라비 씨 인스타그램에 가시면은 조금 이따 아마 제가 부른 버전도 업로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네. 네 맞습니다. 네. 많이 팔로우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30cm? 네? 130cm? 아니요. 딘정열이요, 딘정열. 진정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30cm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네, 정신 차리시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사연 토크를 하나 해볼게요. 라비 씨한테 고민 상담을 받고 싶다 보내주신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고민은 외모에 관한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뺀 적이 있었는데 작던 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 해서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후유증으로 건강과 체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다시 열심히 식단도 관리하고 운동도 계속했는데도 컨디션이 예전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아 다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나니까 건강도 괜찮아지고 체력도 다시 생기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살이 찐 모습을 보니까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에 큰 무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하려는 제가 싫은데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면 기죽고 자신감도 낮아지더라고요. 예쁘다라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대로 맞춰서 하려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도 찾고 사람들의 말에 안 휘둘릴 수 있을까요? 너무 우울해요. 꼭 라비 오빠에게 위로받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자 주변의 평가로부터 나만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어쨌든 이 외모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저도 네. 사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미디어에 어쨌든 비춰지는 사람으로서 네네. 수도 없이 많은 외모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쵸, 그쵸. 뭐 나오면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외모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이 외모 평가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요. 왜냐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네. 막 오디션 같은 거 보거나 이랬었을 때 어떤 그 회사 소속사의 이제 직원분이 저한테 너는 얼굴만 잘생겼으면 대박인데 아 이렇게 나한테 대놓고 어, 내가 막 15살 이랬을 때요. 그런 말도 들었었고 그리고 심지어 활동을 할 때도 어떤 PD님께서는 이렇게 다 같이 있었을 때 막 여기 친구들은 다 잘생겼잖아. 이 친구 빼고 진짜. 이런 말도 하고는 했었어요. 저는 이제 속으로 욕을 겁나 박죠. 예, 왜냐면 화나니까. 이거 왜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쵸. 생겨서 살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제 얼굴을 굉장히 사랑해주고 있는 맞아요. 네. 거란 말이에요. 저를 사랑해주는 팬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봤었을 때 너무나 그 누구보다 잘생겨 보일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모에 있어서는 사실 기준에 따라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도 다만 이 학생이시잖아요. 네네. 학생분이 노력을 하신 것처럼 제 외모를 위한 노력은 합니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에 내가 내 외모를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운동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셔서 작았던 바지가 딱 맞았을 때 성취감을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분이 성취감을 느끼셨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한 운동에 대한 뿌듯함이 그런 감정들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전하고 성과를 이뤄내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들이 더 커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인식도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나를 영원히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는 멋있어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변화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성취감을 스스로 느끼면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시선보다는 분명히 누군가는 본인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전부인 사람일 거기 때문에 모두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데 어떠한 근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라비 오빠에게 위로받고 싶어요라고 해서 제가 뭐 위로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형이 위로 네.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면은 조언을 위로 말고 조언을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 외모 조언한다는 거죠 지금? 아니요 조언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에 좀 꽂혔어요. 그 작던 바지를 입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어요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안 다음에 다이어트 후유증으로 지금 건강과 체력이 안 좋아져서 맞아. 다시 운동이랑 이랬는데 컨디션이 예전만큼 생기지 않았다. 네네. 그래서 내려놨더니 지금 살이 찌고 있었다. 네. 근데 왜 내가 예쁘다라는 기준에 내가 맞춰야 되냐? 그쵸. 근데 이게 조금은 모순인 게 처음에 작던 바지가 입었을 때는 성취감을 느꼈다가 네. 지금은 내가 왜 그 기준에 맞춰야 돼? 이게 어. 가치관이 그 기간 동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만약에 그거라면은 가치관이 중간에 바뀐 거라면 저는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좀 힘들어서 내가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타협을 보고 있는 상태라면 저는 사실 그 아이돌 친구들이 다이어트 할 때 너무 혹독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네. 아시잖아요 너무 혹독한 거. 그쵸. 밥도 진짜 안 먹고 그 상태에서 안무하고 막 피식피식 쓰러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아시잖아요 라비 씨가 저한테 형 살쪘어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또 관리를 해서 지금 또 굉장히 많이 뺐잖아요. 뭐 아야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 같은 놈들이 문제인 거예요. 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너 살쪘어, 살 빠졌어 이런 말 왜 해?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사실. 내가 좀 쪘는데 그래요? 좀 목이 없는데 그냥 몸이 떠 있는 어깨에서 얼굴이 떠 있는 느낌이야 맨날. 네네네. 그래서 저도 화면을 보면서 빼긴 해야 되는데 했는데 이제 옆에서 라비가 말을 해주고 이러니까 진짜 내가 좀 빼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사실 저도 좀 혹독하게 뺐는데 그 다음에 느꼈어요. 1년 동안 우리가 만약에 5kg를 빼야 되면은 한 달에 한 0.4kg씩만 빼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네. 우리는 한 달 안에 나 막 5kg 막 7kg 예. 그럼 죽어요. 몸이 골병 나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1년 동안에 체계적으로 그냥 조금씩 빼야지라고 네네. 하면은 그렇죠. 그게 참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사실 다이어트나 이런 게 제가 느끼기에는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면 결국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약간 그냥 내 생활 습관을 바꿔서 그쵸. 뭔가 내 몸이 그 습관을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건강을 해치시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쁘다라는 기준에 맞춰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미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뭐 같은 얼굴이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기는 분위기나 어떤 에너지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되게 그렇지 않아 보였는데 굉장히 어떤 성과를 이룬 사람이다 네네. 라고 하면 또 달라 보이고 맞아.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어쨌든 기운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꼭 내 외모를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내 자존감을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본인이 진짜 사랑하는 일을 더 뜨겁게 하시면서 찾아서 움직이시면서 나를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채우면서 자존감을 높여가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또 분명히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라비 씨 노래 가사가 꼭 내 일기장에 한 페이지가 뜨면 위로받는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노래 말고 라비 씨가 청소년기에 들으면서 약간 용기를 냈던 곡이 있으면은 그거를 좀 추천해 주시죠. 청소년기에 네. 청소년기 코요테 그 원피스 그거 들으면서 엄청 힘냈다 그랬잖아. 종민이 거의 형한테. 힘들다기보다 약간 낭만에 가득 찼지. 어. 종민이 형의 그 노래 들으면서 되게 그 만화에 빠져가지고 그때 어릴 때는 네. 벅차오르긴 했었는데 글쎄요 저는 노래로 꼽자면 제가 청소년기는 아니지만 좀 되게 저에게 제가 힘들었었을 때 제가 굉장히 지금도 막 완전히 온전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뭔가 우울하거나 네네. 어떠한 뭐 공황이라던가 네네.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조금 더 나의 가슴을 울릴 수 있게 해줬던 음악은 이소라 선배님의 트랙 9이라는 트랙 9. 노래가 있어요. 네, 그 노래 가사들이 굉장히 저에게 큰 힘들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노래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노래를 들으시면은 좀 지금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 딱 나한테 해주는 듯한 느낌. 네. 네. 그 노래 1절에 보면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아프게 하고 뭐 요런 나를 다치게 하고 요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그게 2절로 가면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강하게 하고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결국에 어떠한 힘든 상황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힘듦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해소하고 주변에 누구와 함께 잘 헤쳐나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걸로 네. 좀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들려주실 곡이 If I예요. 네, 이 네. 노래 들으면서 저는 라비 씨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자리해주신 라비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라비 씨는 네, 또 If I 열심히 해주시고 네. Say 하지 마세요. 네. 오케이. 네. 절대 안 할게요. 네, 자 If I Baby, if I'm a billionaire, Nuevo Rico 서두르지 마, Despacito Puerto Rico로 바로 떠나 Baby, tell me what you want 만약에 내가 스카칸 애였다면 If I 제너자매였다면 If I 정치를 했다면 If I 비버 강아졌다면 If I 나와 같이 힘들다면 우리 쉽게 갈 수는 없을까 너도 나와 같이 힘들다면 우리 돌아갈 갈 수는 없을까 Check out with the D.O.A. I don't know what to do. I just stand with the C. I don't play with the C. 따기를 참으로 간다고 해도 필요 없어 다시 살래 my life. 투수 my team 올라가라 we spit bars when I did. Two times 이루해 버리고 다시 또 back up Four times 다시 해버리고 버려 또 back up I gotta go in my pants I gotta go in my face 2 4 to the 4 5 to the 6 9. Oh, like I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babe. Oh, like I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Baby, if I'm a billionaire, Nuevo Rico 서두르지 마, Despacito Puerto Rico로 바로 떠나 Baby, tell me what you want 만약에 내가 스카카였다면 If I 자매였다면 If I 정치를 했다면 If I 비버 강아졌다면 If I woke up in Chris Brown's body I woke up in Real Dicky's body I woke up in 남으로 살고 싶었던 그날의 number 8 I wish I woke up in Robbie's body Back in time 돌아가도 난 나로 살래 날 사랑하는 별과의 벌에 아버지 아들 얻은 뒤에 날개 달고 브르르 벨리컵 타고 달래 Protect pretty 손목에 탭탭 내 baby 온몸에 dripping 탭탭 I'm addicted to you 날 사랑하는 중 누가 되더라도 흘릴 거야 눈물을 Oh, why do you love me? Oh, I know, oh, I know, oh, I know Oh, why do you love me? Oh, I know, I know Baby, if I'm a billionaire, Nuevo Rico 서두르지 마, Despacito Puerto Rico로 바로 떠나 Baby, tell me what you want 만약에 내가 스카칸 애였다면 If I 제너자매였다면 If I 정치를 했다면 If I 비버 강아졌다면 If I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히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비 씨였습니다. 네. 내 동생이죠. 네. 자, 이것으로 4.16 재단과 함께하는 제2회 세상을 바꾸는 4.16 청소년 문화제 세 번째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좋습니다. 자, 먼 걸음 해주신 우리 관객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제2회 세상을 바꾸는 4.16 청소년 문화제가 다음 주가 이제 벌써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요, 특별히 28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응원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가수 제이미 씨, 픽보이 그리고 치타 씨가 뜨거운 무대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러려면 416 재단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416 청소년 문화제와 416 재단의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에 많은 관심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 딘딘은 오늘 무대를 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무대에서 만나는 그날을 저도 기다리고 있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